어머님 요즘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옆에서 더 잘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헷갈린다고.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있으라고 했던 그 말이 왜 그날따라 그렇게 무섭게 들렸을까? 정분이가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집안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품고 있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남편이 생전 쓰던 안경과 오래된 스웨터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이 물건 위를 천천히 쓰다듬듯 비추고 있었다. 분이는 그 고요 속에서 조용히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혼자 보내는 시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 스며드는 미묘한 허전함이 서서히 짙어지는 듯했다. 아침이면 전기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찬물을 우려내는 향이 집안에 번져갔다. 분이는 늘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남편과 마주 앉아 나누던 지난 이야기들을 떠올리곤 했는데,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그 목소리는 점점 흐려지면서도 이상하게 더 가까이 겹쳐오는 느낌을 남겨주었다. 그런 감정들이 하루를 채우는 동안에도 분이는 굳이 외롭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그저 흘러가는 하루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으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도연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퇴근 후 곧장 달려왔는지 구두가 반쯤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 스며 있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마치 꺼내기 어려운 마음을 다독이는 사람처럼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혼자 계시는 게 조금 걱정된다며 잠시라도 자기 집에서 지내보면 어떻겠냐고 천천히 제안했는데, 그 말에는 아들의 진심과 애틋함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처음엔 익숙한 집을 떠나는 게 부담스러워 단번에 거절하려 했지만, 도연이 식탁 위에 놓인 약봉투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분이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외로운 순간들이 아들 앞에서 괜히 실체를 드러내는 듯 느껴졌고, 혼자 지내는 시간의 길이가 문득 낯설게 느껴지는 기척이 스쳐갔다. 며느리 서연도 흔쾌히 맞아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이는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분이는 오랜 고민 끝에 아들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 결심은 앞으로 며칠 동안 자신의 일상에 아주 미묘하지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천천히 굳어지고 있었다. 아들 집에 도착한 첫날, 서연은 유난히 밝은 미소로 문을 열어 분이를 맞았다. 정리된 집안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식탁에는 서연이 준비한 따끈한 저녁이 놓여 있었다. 오랜만에 가족과 나란히 앉아 먹는 식사는 분이에게 잊고 지냈던 온기 같은 것을 남겨주었고, 그 시간만큼은 낯선 환경에서도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연의 친절이 어느 순간부터 배려의 범위를 살짝 넘어서기 시작했다. 분이가 컵을 들려하면 미리 달려와 대신 챙겨주고, 방문을 열고 나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복도에 서서 말을 붙이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서연이 잘하려다 보니 과한 것뿐이라고 넘겼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자 그 과함 속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은근히 묻어있는 듯한 느낌이 생겨났다. 특히 부엌 쪽으로 향하는 순간마다 서연의 걸음은 유난히 빨라졌고, 분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려 할 때면 마치 손끝이 닿기도 전에 이미 막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처럼 움직였다. 분이는 서연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런 장면이 반복될수록 며느리가 자신을 자연스럽게 다른 공간으로 유도하려는 기색이 은근히 존재하는 듯 느껴졌다. 그러나 의심을 마음에 품고 싶지 않았던 분이는 늘 스스로를 설득했다. 며느리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뿐이라고. 집안
일을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혹은 내가 불편할까봐 신경을 쓰는 것이겠지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스며드는 작은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서연의 말투와 표정 사이에서 감춰진 듯한 고요한 긴장은 더 자주 포착되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엔 서연이 분이의 방 조명을 조용히 확인하며 밝기가 괜찮은지, 베개 높이는 적당한지 몇 번씩 묻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눈빛 어딘가에 설명할 수 없는 촉이 스쳐 지나가며 분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흔들었다. 분이는 그 감각을 애써 떨치려 했지만 무심히 지나치는 순간들 속에서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 같은 느낌이 진하게 남아 있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늦은 밤, 분이는 잠들지 못해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집안은 온기가 가신 뒤라 그런지 조금 차가웠고,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조명이 희미한 빛을 남기고 있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아주 작은 기척이 들려왔고, 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누그러뜨리며 소리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부엌 너머 어둠 속에서 서연이 조심스레 무언가를 뒤적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고, 움직임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서연은 상자 안쪽을 들여다보며 몇 번이나 무언가를 확인했고, 바닥에 놓인 물건 위치를 아주 미세하게 정돈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정리라기보다 점검에 가까운 행동처럼 보였고, 분이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마음 한구석에 번져오는 걸 느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긴장한 듯한 자세로 서 있는지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분이는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레 방으로 되돌아가려 했지만, 방으로 향하는 동안 내내 며느리의 움직임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 장면은 비슷한 밤 풍경 속에서도 유난히 선명하게 남았고, 그 선명함이 분이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남기고 있었다. 분이는 밤새 여러 번 뒤척였고 다시 잠을 청하려 해도 며느리의 낮은 숨소리 같은 잔향이 귀에 계속 남아 흔들림을 만들었다. 그 모습이 단순한 가사 정리인지, 혹은 자신이 모르는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는지, 분이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질문을 던졌지만 어떤 답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분이는 집안의 공기가 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듯한 미묘한 변화를 자꾸만 느끼게 되었고, 그 변화는 마음 한가운데서 은근한 불안을 조용히 싹트게 하는 씨앗처럼 서서히 퍼져갔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부엌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 밤새 뒤척이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고, 집안에 깔린 정막 속에서 부엌은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복도 끝에 가까워질수록 분이는 익숙하게 스며들던 공기 속에서 묘하게 다른 흐름을 느꼈다. 서연은 언제나 그렇듯 분이가 부엌 쪽으로 향하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네며 발걸음을 돌리게 했다. 오늘도 다르지 않아서 분이가 문고리 근처로 다가가려 하자 마치 대기하고 있던 사람처럼 부드럽지만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그 행동은 배려라고 보기엔 너무 긴박했고, 사생활 보호라고 하기엔 너무 꾸준했다. 분이는 그 순간 며느리의 행동과 시선의 방향을 조용히 따라가며 작고 어두운 문 하나를 바라보았다. 부엌 옆 작은 방이었다. 그 방은 늘 문이 닫혀 있었고, 어느 날은 굳게 잠긴 듯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분이가 처음 왔을 때부터 그 방은 유난히 조용했고,
서연은 그 방 근처로만 가면 표정이 경직되거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곤 했다. 무심코 지나갈 때도 서연은 그 공간을 흘낏 확인했고, 때로는 문 앞을 지나치면서 손잡이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하듯 아주 미세한 동작을 반복했다. 그 미세함 하나하나가 분이의 눈에 도드라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느끼지 못했던 기운이 서서히 드러나는 듯했다. 마치 그 방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해가 닿지 않는 곳처럼 조명이 켜져 있어도 어둠이 담겨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분이는 자신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시선을 돌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무엇이 천천히 숨을 고르는 듯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분이의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파문처럼 퍼져갔다. 서연이 그렇게까지 숨기려는 공간이라면 분명 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밤마다 들렸던 며느리의 조용한 움직임과 부엌, 선반 앞에서 보았던 긴장된 몸짓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날 오전 분이는 괜히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다시 그 방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손잡이를 잡을 의도는 아니었지만 발끝이 문 앞에서 멈춰지는 순간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냉기가 손등을 스치는 듯했다. 그 느낌이 현실인지 단순한 착각인지 분이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차가움은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조각으로 남아 조금씩 퍼져갔다. 그 방은 집안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이질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었다. 분이는 며느리에게 직접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서연의 표정과 그동안의 행동들을 떠올리자 입술 끝에서 질문이 맴돌기만 할 뿐 쉽게 나오지 않았다. 어쩐지 그 문을 향한 질문 하나가 이 집 전체의 공기를 흔들어 놓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분이의 마음을 더욱 조용하게 움켜쥐며 흔들고 있었다. 그날은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고 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집안 구석구석을 눈길로 훑으며 서연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작은 실금 하나가 생겨난 듯한 찝찝함이 계속 번져가고 있었다. 그 균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감지되고 있었다. 저녁이 찾아올 무렵 분이는 몸을 풀기 위해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부엌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서연이 만든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집안은 하루 일과가 끝난 듯 조용한 안정감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부엌 옆 작은 방 앞에 서는 순간 분이의 발걸음은 어쩐지 자연스럽게 멈춰졌다.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얼룩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처음엔 단순히 물걸레를 대충 닦아 생긴 흔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얼룩은 단순한 물자국이 아니었다. 표면을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보니 여전히 촉촉한 느낌이 남아 있었고 얼룩의 가장자리는 고르게 번진 것이 아니라 서두른 손길이 여러 번 오가며 만들어낸 불규칙한 결을 이루고 있었다. 누군가 무언가를 지우기 위해 급하게 닦은 흔적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이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얼룩이 남은 위치는 정확히 그 방의 문 앞이었다. 며느리가 유난히 숨기려 했던 공간, 문조차 열리지 않았던 그곳. 그 앞에서 무언가를 닦아내야 할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로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분이는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아 머리를 저으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지만 얼룩 자체가 잔상처럼 머릿속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평범한 얼룩이 남길 수 없는 묘한 기척을 품고 있었고
분이는 그 기척에 미묘하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흔적을 바라보면 볼수록 머릿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본능 같은 것이 깨어나는 듯 했다. 여기서 뭔가 있었다. 그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지만 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확신의 조각을 느끼고 있었다. 며느리가 지우고 싶어 했던 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미약한 그림자처럼 떠올랐고 그 그림자는 부엌 조명 아래서 점점 더 진해지는 것만 같았다. 얼룩은 마르고 있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선명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분이는 방으로 돌아가며 천천히 숨을 골랐고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몸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이미 어딘가 작은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고 그 소리는 분이조차 정확히 짚지 못하는 불길한 예감을 타고 집안 어딘가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날 밤 분이는 눈을 감고도 오래 잠들지 못했다. 부엌 옆 작은 방, 닦아낸 흔적, 밤마다 들렸던 며느리의 움직임, 서늘하게 닫힌 문틈.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듯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들은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해 서서히 다가가는 듯한 불편한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어느새 분이의 마음을 서서히 감싸고 있었고 그 감정은 마치 조용한 그림자처럼 방 안을 떠돌며 밤새 곁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부엌 옆 작은 방 앞에서 발견했던 얼룩은 밤새도록 분이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무리 스스로에게 과장된 생각이라고 말해도 그 자리에 남아있던 불규칙한 결과, 촉촉한 감촉이 가져온 찝찝함은 새벽녘까지 천천히 퍼져 있었다. 새벽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방 안으로 들어올 때쯤 분이는 마치 밤새 누군가가 문틈 너머에서 조용히 자신을 지켜봤던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분이는 아침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며 며느리와 마주 앉았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단정하게 식탁을 정리하며 밝은 표정을 띠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어쩐지 억지로 만들어낸 미소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흘러갔다. 그녀의 말투는 변함없었지만 움직임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부드럽게 꾸며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분이는 그 작은 차이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이질감을 남기는 걸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서연은 또다시 빠르게 다가와 무리하실까 바라며 팔을 부드럽게 받쳐주었다. 그 배려는 어쩌면 고마웠어야 했지만 얼룩을 본 뒤라서인지 분이는 그 손길 속에 뭔가 유도하려는 움직임 같은 기운이 섞여 있는 듯 느껴졌다. 서연은 분이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거실 쪽으로 돌렸고 분이가 다시 부엌 방향으로 시선을 둘 때마다 서연은 어딘가 눈빛을 세우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날 오전 내내 집안의 공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흔들림을 품고 있었다. 조용한 아파트의 벽에 반사된 소리들조차 어쩐지 고르게 퍼지지 않고 모서리에서 멈춰있는 느낌이 들었다. 분이는 자신이 민감해진 것일 뿐이라고 계속 머릿속으로 반박했지만 부엌 옆 작은 방은 그 반박을 손쉽게 무너뜨리는 묘한 존재감을 계속 뿜어내고 있었다.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어둠 같은 것, 혹은 닫힌 문을 통과해 나오는 냉기 같은 것, 모든 것이 착각이라 이름 붙이기엔 지나치게 일관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분이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서 있는 공간 전체가 아주 조용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연의 행동과 그 작은 방이 놓여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점심 무렵 분이는 혼자 잠시 책을 보려다 문득 집안의 소리가 너무 고르게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 부엌에서 정리하는 부드러운 그릇소리, 아들 도연이 방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그 사이의 침묵까지도 어딘가 인위적으로 정돈된 것처럼 느껴졌고 분이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책을 덮었다. 잠시 후 서연이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필요한 건 없으세요? 라는 물음은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눈빛은 묘하게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분이가 무언가를 알아채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듯한 기색으로 비쳤고 분이의 마음은 그 순간 낮은 파동처럼 흔들렸다. 서연은 분이 주변을 돌며 쿠션의 위치를 조정하고 책상 위에 있던 컵을 치우고 위롯이 차갑지 않은지 손등으로 살짝 만지기까지 했다. 그 모든 행동은 배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분이는 이상하게도 그 배려 아래에 감시나 확인 같은 의도가 얇게 깔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특히 분이가 부엌 옆 작은 방 쪽으로 잠시 시선을 두는 순간 서연의 표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굳어졌다. 입꼬리는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의 초점이 흐려지며 순간적으로 뭔가를 가로막으려는 듯한 경계가 번졌다. 분이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조용히 움츠러드는 기분이 들었다. 그 방에 뭐가 있지? 그 질문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만 조용히 맴돌고 있었지만 서연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그 질문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분이는 시선을 천천히 거두며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뒤로 서연이 문고리 쪽을 가볍게 쳐다보는 미묘한 움직임을 놓치지 못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의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분이는 며느리가 그 방에 대해 단순한 민감함을 넘어서 막아야 한다는 강박까지 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던 어느 순간 분이는 쉬는 척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거실의 소리를 들었다. 서연의 발걸음은 일정한 속도로 이어졌지만 부엌 옆 작은 방 근처에 다다를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려는 사람처럼 그 공간을 감싸고 도는 궤적을 그리며 움직였다. 분이는 그 흔들림을 들어보며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경계심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걸 느꼈다. 서연이 지나고 난 뒤에도 작은 방의 문 근처에서는 기묘한 정적이 오래 머물렀다. 방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분명 부드러웠지만 문 너머로는 마치 다른 층위의 침묵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분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바깥 날씨는 잔잔했지만 마음속 공기에는 거칠게 섞인 냉기 같은 것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딸깍 소리가 분이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그 소리는 작은 방의 문고리였다. 서연은 문을 열지 않고 단지 문고리를 잡았다가 천천히 놓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마치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 장면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길하게 다가왔다. 서연은 문고리를 놓고 천천히 뒤돌아섰지만 그 표정은 평소의 밝음과는 달리 미묘한 경직과 긴장으로 무겁게 잠겨 있었다. 분이는 숨을 들이켰다. 서연이 숨기려는 것은 물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조용히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분이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공포 같은 것을 깨우며 결코 가볍지 않은 파문을 남기고 있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고 아들 도연이 방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던 무렵 집안은 하루의 마지막 온기를 잃은 듯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눈을 감았다가 떠보면 어둠 속에서 작은 떨림이 서며드는 듯한 기분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다.
부엌 옆 작은 방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분이는 그 문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시선이 줄곧 머물러 있는 듯한 기척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유난히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부엌 수건을 몇 번씩 접었다 펴고 선반을 열었다 닫고 쓰레기통 주변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마치 정리라는 동작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급박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분이는 무심한 척 방으로 들어가려다가도 발걸음이 자꾸만 작은 방 쪽으로 끌렸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가까이 대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조용함이 너무 깊어 오히려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분이는 손끝을 문 표면에 살짝 대보았는데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듯해 마음이 다시 불안하게 흐트러졌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서연의 발소리가 들리자 분이는 손을 재빨리 거두며 부드럽게 돌아섰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분이의 표정을 지켜보았고 그 시선은 잠시 동안 무언가를 짚어보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머물렀다.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여 있었는데 그 감정은 걱정도 배려도 아닌 확인에 가까운 느낌을 남기고 있었다. 혹시 내가 이 방을 너무 신경 쓰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품으면서도 분이는 서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서연이 몰래 부엌과 작은 방 사이의 바닥을 다시 닦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분이는 자신이 느끼는 공포가 단지 상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움직임은 너무 조심스러웠고 손끝은 지나치게 빠르게 떨렸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이 가진 촉 같은 것이 확실히 그 손끝에 남아 있었고 그 채취는 방과 부엌 사이의 공기를 아주 은밀하게 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도연이 일찍 출근하고 서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분이는 별 의도 없이 쓰레기 봉투를 묶어 베란다로 옮기려 했다. 그저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동작이었지만 무심히 집어든 봉투 아래에서 단단한 종이류가 삐죽 튀어나온 것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정리하다 넣었겠지 하고 넘겼을 것이었지만 어제 본 얼룩과 밤마다 들리던 서연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떠오르며 분이는 그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종이를 살짝 빼내보니 서류 뭉치처럼 보이는 종이들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은 너무 낯익은 형태였다. 이름난 곳에 로고가 찍혀 있는 공식 문서, 입소동의서라는 제목, 그리고 적혀 있는 자신의 이름, 그리고 서명이 필요한 칸에는 자신이 본 적 없는 그러나 분명 자기 이름을 흉내낸 글씨체가 흐릿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분이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숨을 들이쉬는데도 가슴이 막히는 듯했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종이의 촉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분이는 봉투 속 다른 종이들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 움직임은 이미 서연의 발걸음이 다가오는 소리에 멈춰졌다. 분이는 급히 종이를 다시 봉투 안에 넣고 묶은 뒤 조용히 베란다로 옮겼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분이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그 시선은 어딘가 뜻을 짚어보려는 듯 했지만 동시에 감추려는 무언가의 흔적도 스쳐 지나갔다. 그 시선과 마주하자 분이의 몸은 본능적으로 굳어졌다. 그날 오후 내내 분이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을 감아도 쓰레기 봉투 속 서류가 떠올랐고 그 서류가 의미하는 누군가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서서히 꺼림칙하게 느껴졌다. 그 서류가 우연히 들어갔을 리 없었다.
며느리가 밤마다 반복했던 정리, 숨기려 했던 작은 방, 부엌 앞 얼룩,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적힌 서명.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을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한 공포처럼 분이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리기 시작했고, 그 울림은 멈추지 않은 채 집 안 어디에서든 희미한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했던 입소동의서 이후 분이의 마음은 한순간도 고요히 머물지 못했다. 서명이 필요한 칸에 적혀 있던 그 낯선 글씨체, 자신이 쓴 적 없는 이름의 흔적, 그리고 그 종이가 버려진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게를 띠고 있었고, 분이는 그 무게가 점점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며느리 서연의 행동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여전히 밝은 말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은 유난히 날카로워졌고, 분이가 움직이는 동선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따라가는 듯한 기운이 감겨 있었다. 분이가 베란다로 나가려 하면 슬쩍 손잡이를 잡아 막듯이 움직였고, 휴대폰을 들려 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다가와 배터리가 없다고 조용히 말하며 장치를 가져가곤 했다. 그 모든 행동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깔린 진짜 의도는 전혀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분이는 며느리가 자신을 점점 좁은 틀 안으로 몰아넣는 듯한 기운을 강하게 느꼈고, 그 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서서히 좁혀져 갔다. 서연이 만든 그 틀 안에 머무를 때는 평온이 유지됐지만 그 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흔들렸다. 분이는 자신이 위협을 느낀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아들 도연에게 직접 말하기에는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 같은 것이 스며들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가족에게 쉽게 건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혹여 자신의 생각이 과의 오해를 만들까 두려운 마음도 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이는 서연의 말투 속에서 내가 당신을 알고 있다는 듯한 묘한 기운이 더 자주 느껴졌다. 어느 날 서연은 분이의 방문을 열고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마치 분이의 의중을 읽으려는 듯 깊게 머물렀다. 분이는 그 눈빛을 맞닥뜨리는 순간 며느리는 이미 자신이 봉투 속 서류를 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전신에 서늘하게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 생각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서류가 버려진 곳, 얼룩의 위치, 며느리의 예민한 동선, 그리고 표정의 변화. 모든 것이 알아챈 사람을 확인하는 과정처럼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분이는 우연히 거실 TV 아래에 놓인 작은 장식물에서 미묘한 균열을 발견했다. 작은 도자기 인형이었지만 그 바닥면이 다른 장식물과 달리 약간 들린 느낌을 주고 있었다. 분이는 허리를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인형 아래쪽에 얇은 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보자 인형 바닥 아래엔 작은 원형 장치가 붙어 있었다. 마이크였다. 너무 작아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였고 장식물의 바닥에 정확하게 숨겨져 있었다. 분이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손끝이 떨려 인형을 떨어뜨릴 뻔했고 입술이 마르듯 말라 들어갔다. 이 장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서연. 그 순간 분이는 집안 곳곳에 놓여 있던 서연의 배려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너무 자주 다가오던 손길,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살피던 시선,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오던 그림자 같은 발걸음. 모든 것이 하나의 답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이는 몸이 빠르게 차가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방안 공기가 한순간에 도려낸 듯 얇아졌고 작은 숨소리조차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은 감각이 온몸을 감싸왔다. 분이는 인형을 아무렇지 않게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포처럼 생각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감시 장치가 여기에 있다면 다른 곳에도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그것은 서연이 단순히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조종하고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분이는 방으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빗장을 걸었다. 문 안쪽에서 등을 붙이고 서 있자니 이 집의 모든 공간이 서연의 눈으로 이어져 있는 듯한 착각이 밀려왔다. 그러나 착각이라고 하기엔 이미 사실을 너무 많이 보아버렸다. 그 순간 분이는 다시금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됐다. 왜 나를? 그 질문은 두려움과 혼란을 안고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울렸다. 감시 장치를 발견한 다음 날부터 서연의 태도는 더 직접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분이가 물을 마시려 부엌 쪽으로 향하면 서연은 꼭 그 타이밍에 나타났다. 마치 분이가 무엇을 하려는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시간차 없이 움직였다. 어머님, 제가 드릴게요. 그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감시자처럼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숨겨져 있었고 분이는 그 의미를 한층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분이가 방 밖으로 조금만 나온다 해도 서연은 이유 없는 걱정을 표하며 다시 방으로 이끌었다. 쿠션을 깔아주고 물컵을 건네고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챙긴다며 분이의 동선을 완전히 제한해버렸다. 겉으로 보기엔 돌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분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좁혀가는 통제의 움직임이었다. 서연은 더는 감정이 드러나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눈빛은 차분했고 움직임은 정확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짜온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사람처럼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움직였다. 분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이 자신을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분이가 약해지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듯한 기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 기운은 뒤늦게 하나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감시 장치와 서류, 닦아낸 흔적들,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는 통제. 이 모든 흐름은 분이를 정신이 약해진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분이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확신은 공포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앞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통제는 단순히 행동을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 분이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분이는 어젯밤 자신이 들고 있었던 작은 파우치가 보이지 않아 방 안을 서성였다. 분명 침대 옆 협탁 위에 두었는데 자리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분이는 조심스레 서연에게 물어보았다. 혹시 거기 있던 작은 파우치 본 적 있나? 서연은 순간 표정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세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분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없었어요.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분이는 다시 협탁 쪽을 바라보았지만 어떤 기억이 맞는지 자신조차 순간 헷갈렸다. 눈앞에 물건이 사라진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의 기억이 평소처럼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분이가 늘 쓰던 작은 수첩이 사라져버렸고 찻잔도 본 적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분이가 스스로 자리를 옮긴 기억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연은 늘 같은 말투였다. 어머님, 요즘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 말은 분이의 마음을 과하게 뒤흔들었다. 그 말은 누군가의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방향으로 몰아가는 메시지처럼 들렸다. 분이는 자신을 다독이며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지만 물건이 사라지고 위치가 바뀌는 일들이 반복되자 정신의 끝자락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흔들림은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조금씩 밀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뒤에는 며느리 서연의 조용한 움직임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날 저녁 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부엌 옆 작은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틈 아래로 보이는 어둠은 더 짙어져 있었고 문고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문 안쪽에서 공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가 그 안에서 스스로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한 오싹한 감정이 분이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서연이 조용한 발걸음으로 뒤에서 다가왔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문틈을 확인하는 듯한 시선으로 번쩍 흔들렸다. 분이는 천천히 뒤돌아섰고 방 안의 기척이 사라지듯 조용해진 복도에서 자신이 점점 좁은 틀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듯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분이는 몸이 무거워져 낮잠을 청하려다 문득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에 눈을 떴다. 방 안은 흐릿했고 머릿속에 뭔가 무겁게 내려앉는 감각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바람 같지 않은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슥! 누군가 발끝을 끌며 움직이는 듯한 그러나 들키지 않으려 애쓴 사람의 조심스러운 기척이었다. 분이는 몸을 일으켜 문틈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는 비어 있었지만 냄새가 달랐다. 평소와 다르게 공기가 눅눅했고 약한 소독약 냄새 같은 것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분이는 본능적으로 부엌 옆 작은 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틈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방의 문이 이렇게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흐르는 듯했고 그 어둠은 정적이 아니라 누군가 방금까지 안에 있었다는 기운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분이는 천천히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공기 속에 스며있던 냄새는 진해졌고 문틈에서 이상하게 서늘한 기류가 뿜어져 나왔다. 손끝이 문에 닿기 직전 그녀는 손을 거두고 천천히 귓가를 기울였다. 그 순간 안쪽에서 무언가 빠르게 정리되는 듯한 기척이 단 한 번 스쳤다. 분이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군가 있다. 아니면 누군가 있었다. 그 정적은 단순한 빈 방의 조용함이 아니라 서연이 오랫동안 숨겨온 어떤 생활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공간의 기운이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또다시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어머님, 이 방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들어오면 모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경고와도 같은 묵직한 힘이 담겨 있었다. 분이는 뒤돌아서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제야 모든 의심이 하나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감시장치, 사라진 물건, 조작된 기억, 그리고 닦아낸 흔적.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오해나 사소한 오작동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정신이 흐려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중심엔 어김없이 며느리 서연이 있었다. 분이는 그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문틈을 통해 새어나오는 어둠은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이제 곧 드러날 거야. 그리고 분이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의 집이 아니라 자신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된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이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연이 출근하고 서연이 장을 보러 나간 조용한 오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깊은 정적을 품고 있었다. 하루 종일 가슴 주변을 맴돌던 묵직한 답답함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채 분이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고, 부엌 옆 작은 방의 문틈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손짓해온 것처럼 어둠을 품고 있었다. 분이는 복도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다. 마음엔 두려움보다 확인해야 한다는 저릿한 의지가 더 짙게 스며 있었고, 그 감정은 외면할 수 없는 실체로 변해 있었다. 손끝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금속의 차가움이 피부 아래로 스며들며 괜히 어깨가 움찔 떨렸지만 분이는 힘을 조금만 더 주어 문을 밀었다. 문은 예상보다 쉽게 열렸고 그 틈으로 스며 나온 공기에는 오래 닫혀있던 공간 특유의 정체된 냄새와 함께 어딘가 인위적인 냄새가 은근히 섞여 있었다. 방 안은 어둡지 않았다. 서연이 늘 조명을 켜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작은 책상, 서랍장, 벽에 붙은 작은 캐비닛. 전혀 어수선하지 않은 방이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깔끔한 책상 위에 놓인 파일 몇 개가 묘한 존재감을 바라며 분이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중 하나를 손에 들자 얇지만 단단한 종이의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고 파일에는 단정한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환자 상태 기록 관찰일지. 그 제목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는 듯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와 시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항목마다 주의력 감소, 혼란 반복, 장소, 인지 오류 같은 문장이 고르게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은 현실이 아니었다. 장소인지 오류라고 적힌 날짜, 그날은 서연이 부엌 수납장을 일부러 살짝 옮겨놓았던 날이었다. 분이는 그때 잠깐 헷갈렸지만 금세 다시 정리해낸 순간이었다. 그러나 파일 속 기록은 혼란 지속이라는 문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분이의 행동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다. 낮잠을 자고 있던 모습, 겨우 일어나 물을 마시던 모습, 복도 끝에서 멈춰 서 있던 순간까지. 그리고 그 아래에는 보호 필요성 증가, 가족 설득 단계 준비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왜 이런 기록이, 누구를 향해 만든 것인지 너무 명확했다. 이 모든 관찰과 기록은 분이가 느끼던 작은 불안의 정체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정체는 서연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숨을 들이마실수록 폐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깊게 파고드는 듯했고 손끝이 점점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분이는 파일을 천천히 덮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리된 방의 배치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의 목적을 위해 철저히 준비된 공간처럼 보였다. 그때 캐비닛 아래쪽에서 작은 검은 장치의 모서리가 살짝 보였다. 분이는 무릎을 굽혀 그 장치를 꺼냈다. 녹음기였다. 손끝으로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서연의 목소리였다. 오늘 어머님 같은 말 반복함. 오전 기억의 매.
보호자 상담 필요. 분이는 녹음기를 가볍게 떨어뜨릴 뻔했다. 그 말들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 문장들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어머니 모습이었고 그 누군가는 자신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었다. 세상이 천천히 기울어지는 듯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방 안에 놓인 파일들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이 방은 누군가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고 있던 공간이었다. 조금이라도 숨을 고르려는 듯 분이는 작은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바닥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고 어딘가 장시간 누군가가 드나든 기척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다. 책상 아래를 지나가던 순간 분이는 작은 박스를 하나 발견했다. 박스를 열자 여러 개의 메모지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다. 어머님, 오늘도 아침 약 챙기심. 실수 반복. 말투 흔들림. 오전 기억 회상 어려움. 하나하나 읽을수록 분이의 눈빛은 흔들렸다. 숨이 깊게 들락거렸고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약? 분이는 약을 스스로 챙긴 적이 없었다. 아들 도연이 와서 전해준 영양제 몇 봉이 전부였다. 그런데 왜 약 챙김이라는 기록이 반복되어 있을까? 분이는 벽 쪽에 놓인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병이 하나 들어 있었다. 알 수 없는 알약 몇 개가 남아있는 투명 용기였다. 라벨은 찢겨 있었고 약품명은 보이지 않았다. 밤마다 서연이 건네던 따뜻한 차. 그 차의 맛이 며칠 전부터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발견했던 입소동의서. 도연이 모르게 사라졌던 물건들. 부엌 옆에서 닦아낸 흔적.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의 줄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를 스스로 판단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가. 문장 하나하나가 분이의 머릿속에서 다른 색깔로 번져갔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아주 미세한 기척이 들렸다. 분이는 재빨리 파일을 덮고 녹음기를 손에 쥔 채 뒤돌았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절대 숨기지 못할 긴장을 품고 있었고 분이는 그 긴장이 누구의 것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문틈으로 서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다. 서연의 얼굴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분이의 손끝과 시선을 훑고 있었다. 어머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경고였다. 분이는 대답하지 않은 채 손에 쥔 녹음기를 조금 더 꽉 잡았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방안을 후쳤고 시선이 파일 위에 잠시 머물렀다. 정리하려던 게 있어서요. 어머님께서 보시면 걱정되실까봐.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배려였지만 그 속에 깔린 의도는 너무 선명했다. 분이가 방금 어떤 것을 보았는지 확인하려는 시선. 그 시선을 마주한 순간 분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결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말로 싸우지 않을 것, 울지 않을 것, 이 방의 존재를, 이 기록을, 이 조작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단단한 의지가 분이의 가슴 아래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와 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루하루가 헷갈리실 때도 있을 것 같고. 그 말은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러웠지만 분이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깨에 닿은 손길 아래엔 분이를 이 어두운 틀 속에 가두려는 조용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분이가 더 이상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돌리는 소리가 긴장을 깨뜨렸다. 도연이 돌아온 것이었다. 서연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분이는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키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천천히 흔들었다.
도연이 돌아오는 소리는 늘 분이에게 안도감을 주는 편이었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더 깊은 무게를 품고 있었다. 분이는 작은 방 안에서 서연과 마주선 채로 한순간 숨을 멈추었고 서연 역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조금 앞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바로 서연의 발끝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그리며 거실로 향했고 그 표정은 분이가 방금 보았던 날 선 경계와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여보, 일찍 왔네? 서연의 목소리는 매끄러웠지만 분이는 그 기운 아래 감춰진 불안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다. 도연은 신발을 벗으며 피곤한 얼굴로 대답을 했고 집안을 둘러보던 도연의 시선이 곧 분이에게 향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그 순간 분이는 숨이 깊게 흔들렸다. 서연은 재빨리 앞장서며 말했다. 어머님 방에서 쉬고 계셨어요. 요즘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말 끝에는 어느새 도연이 안다면 곤란해진다는 조급함이 아주 얇게 깔려 있었다. 분이는 그 얇은 기척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그냥 침묵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분이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도연의 눈과 마주한 순간 모든 감정을 삼켰던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마저 조용히 가라앉히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도연아. 그 한 단어에는 설명하지 못한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분이는 녹음기를 천천히 도연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도연은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지나자 익숙한 목소리가 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서연의 목소리. 오늘 어머님 또 기억 혼란. 반복적 오류. 보호자 상담 필요. 그 말들은 마치 병원 기록처럼 단정했고 그 단정함은 오히려 집안의 공기를 찢듯 무겁게 가라앉혔다. 도연의 표정은 굳어갔다. 그리고 그 표정의 굳음은 집안의 모든 공기가 잠시 멈춰 선 듯한 정적을 만들었다. 분이는 그 정적 속에서 오래 참고 있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순간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필요했던 순간이라는 것을. 문득 문틈 너머에서 서연의 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복도 끝에 조용히 서 있었고 도연이 녹음기를 들고 있는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못한 채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만 드러낼 뿐이었다. 그 손끝의 떨림은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의 실제였다. 도연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이는 아들의 표정을 바라보며 오래 묵혀둔 눈물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 눈물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이 순간 감정을 터뜨린다면 도연이 더 걱정할 것 같아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잠시 후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서연아, 이게 뭐야? 그 말은 분노도 비난도 아니었다. 다만 무너진 신뢰를 바라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입술을 몇 번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숨기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드러난 순간 더는 설명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내가 그게... 하지만 그 말은 끝나지 못했다. 도연이 고개를 살짝 젓자 서연의 어깨는 완전히 떨어져 내리는 듯 흔들렸고 그녀는 아무도 바라보지 못한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오늘따라 너무 길게 이어지는 듯했다. 집안은 갑작스러운 공백을 품은 채 고요해졌고 분이는 그 고요 속에서 천천히 거실 의자에 앉았다.
다리가 힘을 잃어 부드럽게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 한편은 아주 깊은 곳에서 조금씩 가라앉는 기척을 느끼고 있었다. 도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는 한동안 잃어버렸던 내 편이 있다는 안정감을 천천히 되살리고 있었다. 분이는 눈을 감고 오래된 어둠 속을 헤매다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 숨은 두려움이 아닌 자신이 되찾은 삶의 감각을 품고 있었다. 방 안의 침묵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고 그 안에는 어쩐지 버티고 여기까지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강인함 같은 것이 천천히 자리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도록 흔적을 남길 것이 분명했지만 분이는 그 흔적이 언젠가는 의미를 잃고 사라지길 바랐다. 그저 오늘 밤만큼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싶어 시선을 창가로 옮겼다. 밤하늘은 흐릿했지만 불 꺼진 아파트들의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 불빛은 어쩐지 마음속 어느 빈자리에 조금씩 들어와 자리 잡는 듯했고 분이는 그 빛을 바라보며 아주 오래간만에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공허함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려는 마음의 미약한 떨림이라는 걸 분이는 그날 밤 알게 되고 있었다. 그 떨림이 조용하게 가슴속에 내려앉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